머리 박는 팀데 땡. 얘들아, 네, 잘 자. 잘 자라. 네. 좋은 꿈 꾸거라. 네. 아기니, 네. 대답 안 하는 어린이. 여기 아기니, 있습니다. 유고, 네. 불 끄고 그냥 갈까? 아니요. 대답을 안 하는 어린이가 있네. 그냥 가야겠다. 아니요. 읽을까? 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읽을까? 네. 알았어. 알았어. 자, 독수리 따라하는 멍청한 까마귀. 풀밭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가 양을 향해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 한 마리를 채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까마귀가 보고 있었어요. 와, 멋진데. 나도 한번 해볼까? 까마귀도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토실토실한 양을 향해 내려갔어요. 찍! 하지만 토실토실한 양은 까마귀가 낚아채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으라차차!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이건 너무 큰가 봐. 까마귀는 다시 작은 양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까마귀의 발톱이 양의 털에 엉키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지? 까마귀는 엉킨 털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때 양치기 소년이 다가왔어요. 이 멍청한 까마귀야, 너는 독수리가 아니잖아. 양치기 소년은 까마귀를 잡아서 꽁꽁 묶어 양들의 놀잇감으로 주었답니다. 욕심 많은 여우.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어. 포도밭으로 난 구멍은 간신히 여우가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여우는 살금살금 그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었죠. 우와, 정말 맛있다. 여우는 배가 볼록 나올 정도로 실컷 먹었어요.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여우는 부른 배를 만져보았어요. 쩝쩝. 이제 많이 먹었으니 나가야겠어. 주인이 오기 전에 얼른 나가야지. 여우는 조금 전에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구멍은 배가 불러진 여우에게 너무 작았어요.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여우는 포도밭 구석으로 숨었어요. 그리고는 며칠을 쫄쫄 굶은 후 배가 홀쭉해져서야 포도밭을 겨우 나올 수 있었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위 풀밭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산과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심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힘껏 소리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외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산 위의 풀밭에는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지요. 늑대가 어디 있니? 심심해서 그랬어요. 소년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왔어요.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이 무척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마을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낫과 곡괭이를 들고 양이 있는 풀밭으로 달려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니? 양치기 소녀는 방글방글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풀밭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거짓말인 줄 알고 달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나이 자랑. 숲속 동물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지요. 와, 맛있겠다. 동물들은 모두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잔치상을 본 동물들은 모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저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왕이 된 기분이겠지? 그때 두꺼비가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가장 어른이 저기 높은 자리에 앉기로 하자. 그러자 노루가 제일 먼저 나이 자랑을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처음 생기던 날 내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의 별과 달을 걸어 놓았어. 그 말을 들은 여우가 앞으로 쑥 나오며 나이 자랑을 했어요. 노루가 하늘의 별과 달을 거는 걸 나도 봤어. 노루가 별과 달을 걸 때 쓴 사다리는 내가 심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 여우 말을 듣던 두꺼비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 사다리를 만든 사람은 죽은 내 막내 손자지. 손자가 많이 보고 싶군. 우와, 두꺼비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동물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따뜻한 여름날이었어요. 숲속에는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요.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배짱이는 나뭇잎에 올라가 노래만 불렀어요. 개미야, 뭘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 나처럼 노래만 부르면 즐거울 텐데. 배짱이가 나뭇잎 위에서 말했어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며 대답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짱이의 집은 몹시 춥기까지 했어요. 배짱이는 덜덜덜 떨며 개미의 집으로 갔어요. 개미야, 집에 있니? 개미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들어와, 춥지? 개미가 화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개미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배짱이가 말했어요. 그래, 마침 식사 중이었어. 같이 먹자. 배고팠던 배짱이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할 거야. 개미야, 미안해.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답니다. 토끼와 거북.
어느 날 산속에서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토끼가 놀리며 거북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걷니? 거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느리다고? 그럼 네가 빠르다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우리 경주할래? 거북은 마지못해 대답을 했어요. 좋아, 내일 우리 경주하기로 해. 토끼와 거북은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윽고 날이 밝았어요. 토끼와 거북은 들판으로 왔어요. 동물들도 토끼와 거북의 경주 소식을 듣고 구경을 왔어요. 심판은 키가 큰 기린으로 하자. 기린이 말했어요. 산 꼭대기까지 먼저 가면 이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준비. 출발! 출발 소리와 함께 토끼는 뛰어가고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중간쯤 뛰어가다 저 멀리 뒤쳐져 오는 거북을 쳐다보았어요. 느린 뭐 맞네. 그럼 난 잠시 쉬어볼까? 토끼는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쉬기로 했어요. 거북은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 있던 토끼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자 잠이 왔어요. 잠깐 잠이나 자야겠다. 한편 거북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자는 토끼 나무 밑을 지나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잠에서 깬 토끼는 산 꼭대기로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았어요. 깜짝 놀란 토끼는 열심히 깡충깡충 뛰었어요. 하지만 거북이 먼저 산 꼭대기에 도착하여 힘차게 소리쳤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달려가던 토끼는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청개구리. 옛날에 어느 산골에 엄마 청개구리와 엄마의 말을 반대로만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얘야, 개굴개굴 해봐. 굴개굴개.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자 아들 청개구리는 반대로 말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깊은 물속은 위험하니 얕은 물가에서 놀아라.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말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 좀 해야지.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밖으로 나가 낮잠을 잤어요. 쿨쿨쿨.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간호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 묻거라. 엄마 청개구리는 산에 묻히기 위해 아들 청개구리에게 반대로 말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엄마 청개구리는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슬피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어요. 엄마. 아들 청개구리는 무덤가에서 슬프게 울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를 묻은 후 어느 날 서쪽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냇가에 있던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그걸 보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제가 너무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개굴 개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슬프게 울었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날 숲속에서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굴 드르렁 드르렁.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사자 곁으로 가다가 그만 사자의 앞발을 꼭 밟고 말았어요. 잠을 깬 사자가 앞발로 재빨리 생쥐를 잡았어요. 이놈. 놀란 생쥐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꼭 사자님을 도와드릴게요. 생쥐의 말에 사자는 웃었어요. 니까짓게 나를 도와준다고? 어떻게? 하지만 사자는 먹기에는 너무 작은 생쥐를 살려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사자가 숲속을 거닐다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는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숲속에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사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생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그물을 뜯어 사자님을 구해주자. 생쥐들은 그물을 뜯기 시작했어요. 생쥐 때문에 사자는 그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사자는 작다고 무시한 생쥐에게 미안했어요. 고맙다 생쥐야. 나그네와 곰. 두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친구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다. 곰을 보자 한 친구는 혼자만 달아나 앞에 보이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죽을 뻔했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 있지? 달아나지 못한 친구는 땅 위에 엎드려 죽은 척했어요. 곰은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곰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땅에 누워있는 친구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귀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친구가 꼼짝 않고 누워있자 곰은 죽은 줄 알고 가버렸어요. 곰이 돌아가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 땅 위에 엎드린 친구에게 물었어요. 곰이 네 귀에 뭐라 말하는 것 같던데 곰이 뭐라고 속삭였니? 그러자 땅 위에 엎드린 친구가 말했어요. 친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친구와는 사귀는 것을 조심하래. 달아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대요. 박쥐 이야기. 나는 날개가 있어서 새야. 박쥐는 정말 새 같았어요. 나는 쥐와 똑같은 짐승이야. 박쥐는 정말 쥐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쥐가 사는 숲속에서 새와 짐승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새가 부리로 짐승을 쪼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박쥐는 날개를 활짝 펴 보이며 말했어요. 나는 새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편이네. 박쥐는 새들의 편이 되었어요. 또 어느 날은 싸움에서 짐승들이 새들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박쥐는 날개를 감추고 말했어요. 나는 쥐와 같아서 짐승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편이네. 박쥐는 짐승들의 편이 되었어요. 새들과 짐승들은 싸움에 지쳤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짐승과 새가 화해를 하자 박쥐는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었어요. 너 새 편이라며? 너 짐승 편이라며? 박쥐는 새 편에서도 미움을 받고 짐승의 편에서도 따돌림을 받았어요. 박쥐는 결국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며 밤에만 다니게 되었답니다.